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됐네요. 내년도 정부 예산 중에 정부안에 반영된 우리 세종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발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공무원 박대석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민호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이 예전에 한 8%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는 2.8%로 축소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 예산은 증액이 덜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프로테이지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에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기대 이상으로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안에 반영되었다는 객관적인 문제,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리 시의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정부 한 657조 중에서 우리 시 관련 예산은 1조 5,109억 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정부 예산 대비 1조 239억 원, 약 8.6%가 증액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보다 우리 시가 8.9%의 높은 증가율을 달성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액수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현안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되어서 미래 전략수도 기반 조성, 그리고 시민 안전 제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역점 사업 추진에 나름대로 탄력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제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난번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통과되면서 세종의사당 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이 35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왕에 350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또다시 350억이 반영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700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토지 구입비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 구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국회 규칙 통과 직후에 제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음은 대통령 집무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최소한도 기본 영역비 정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설계비가 반영됐다는 것이 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23일 국회 규칙이 국회 운영이 운영돼서 소위를 통과하는 데 이어서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이번 하반기, 금년도 하반기 예타 면제 등을 통해서 정부의 건립 로드맵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7년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시 또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교통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교통 관련 사업비로 신규 또는 증액 반영이 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통해서 금강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이 여러 시민들께서 여러 번 건의가 계셨고 희망을 해왔던 것입니다만은 금강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비 1억 원이 반영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타당 조사비 1억 원이 반영됐다는 것은 이제 추진의 첫 발을 내딜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햇물이 이후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또 향후 증가할 교통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종 청주 고속국도 건설 사업비가 작년 대비 652억이 증가한 1,655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종 안성 고속도로 공사비도 909억 원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우리 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재해위험 개선지구 월화천과 삼성천 등 2개소의 정비사업이 신규 반영됐고요. 전이 읍에 있는 읍내, 맹곡, 덕현 지구와 함께 5교의 정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성 긴급전화 1366 설치비와 운영비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타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그 불편이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는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초 기본 시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민이 불편이 컸던 문제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꼽혀왔습니다. 17개 시도가 각 시도가 운전면허 시험장을 있는데 세종시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서 이번에 대전이나 청주에 가서 면허 시험을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비 1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이제 대전이나 청주나 멀리 예산까지 방문하는 불편이 아마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억 5천만 원이었던 도시 바람길수 조성 사업비도 48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정원도시 박람회를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종시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세종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긴축 운영을 위해 감액 추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책에 따른 취득세 및 국세 감소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지방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을 전망이긴 합니다. 따라서 저는 2024년 세출 예산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운영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의 민생 예산은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무관리비 등 운영 밀수성 경비는 긴축,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시정사기 공약 사업도 제 약속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 평평과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을 감안해서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나 규모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재조정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민생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또 재정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서 2024년도 예산안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도 신중하게 또 겸허하게 청취해서 11월 초에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우리 세종시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주요 현안 사업이 상당수 반영되고 또 신규 사업도 대폭 반영되었습니다만, 이 반영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시민 단계에서, 심의 단계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또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반영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실래요?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박수 받기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손을 들고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핑 홍 기자님. 네, 뉴스핑 홍근진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증액 재산 조정하신 거 저도 환영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발표하신 거 이외에 두 가지 토론을 하셨어요. 하나는 진행 과정에서 이제 긴급하게 할 거는 국회를 통해서 또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그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정과 범위를 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예를 들면 많죠. 제가 공약 사업 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시내버스 교통 무료화 문제도 있고요. 정원도 만나면도 있고, KTX 역사나 또 한글문화단지, 여러 가지 공약이 참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 부담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강행하는 게 옳은가? 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800 얼마입니다만 1000억 가까이 결손이 되는 상태에서 공약 사업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아니면 치중하지 않고, 말하자면 새로운 예산 편성안을, 민생 위주의 예산안을, 공약 위주가 아니라 민생 위주의 예산을 편성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결의문 내지는 지적이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시기나 조정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또 국가에서도 지원해주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도 중앙부처와 좀 협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협의해서 실현 가능한, 또 추진에 있어서 효과성 있는 방안으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커스 뉴스라인 최 기자님. 포커스 뉴스라인 최룡인 기자입니다. 국회 부지매입비 350억이 이미 확보됐던 설계비와 부지 확보비 427억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더 받은 건지, 그것 좀 말씀 하나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설계비가 147억이 이미 반영이 됐고, 3년 전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350의 토지 매입비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그거 합하면 얼마예요? 497억인가요? 네. 497억이 기후 확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규칙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 예산이 잠겨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규칙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는 추가로 350억을 반영시킨 거예요. 그 전에 350억이 아닙니다. 그럼 그대로 두고 새로 추가로 350억이기 때문에 토지 구입비가 700억이 될 겁니다. 700억의 토지 구입비가 이제 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있냐, 우리 교통교부세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네. 기초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역도 아니고 어정쩡한 우리 세종시가 사실 보면 이 교통교부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그것 좀 한번. 그 문제를 예전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지금은 인구 40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흔히들 지적하는 문제가 우리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고 있는데 모든 전국의 자치단체가 광역에 내리는 광역분 교통교부세가 있고 기초분 교통교부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분을 전부 다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가만히 되긴 됐었어요. 그래서 교통교부세 특례법을 만들어서 광역교통분 플러스 25%를 얹어주는 걸로 됐는데 그게 한시법으로 돼 있어서 해마다 3년씩 연장하는 걸로 올해 그 연말이면 그 특례법이 효력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특례법을 30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지금 발의는 돼 있습니다만 30년까지 될지 또 3년이나 이렇게 한시적으로 연장이 될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논의할 나름이고 어쨌든 저희들의 솔직한 말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25%를 추가하니까 기초분이라는 게 광역분의 25%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부분을 더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모님 충성 박 기자님. 굿모닝 충청 박수빈 기자인데요. 짧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강교량 사업비에 조사비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건설비나 이런 거는 조사가 끝나면 대략적이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지 이거 하나 하고요. 국제정원 박람회는 내년도 정부 이번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후년에 좀 반영이 돼야 할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 전에 좀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강교량 문제는 기본 용역비가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용역 건설비와 위치 이런 게 자세하게 이제 나오겠죠. 또 거기에 그 금액이 500억 이상이 넘으면 예타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는 어쨌든 기본 용역비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고 다만 이제까지는 검토조차도 안 된 것이지만 이제는 검토가 되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에 약 90억 정도로 국비로 예상해서 약 350억 정도 규모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 예산이 지금 2.8%밖에 증액이 안 돼 있고 또 국제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금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보리 그 새만금 대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기조와 재정 상황과 또 우리 시민의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예산 확보는 앞으로 정부가 굉장히 면밀히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5년도에 한다고 할 때 좀 촉박하지 않느냐, 예산 확보에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러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없다고 하면 아니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산림청이나 기재부나 행안부나 이런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경충일보 김 기자님. 예, 경충일보 김지훈 기자입니다. 세종 청주 고속국도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650억 증가한 1,655억 원이 반영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속국도는 왕복 몇 차선에 몇 킬로미터로 건설이 되고 또 준공일은 언제쯤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자료 세종 청주 고속도로는 전체가 19.4km입니다. 긴 거리는 아닌데 지금 예상 그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돼 있고 그리고 사업비는 9,731억 원입니다. 국비 100%로 오지는 고속국도라서 지금과 같은 예산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 2030년까지 짓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세종 청주고속도로를 2027년도 유대회에 맞추어서 좀 조기 건설해 달라고 여러 번 촉구도 했고 건의도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엔 재정 사정이 저렇게 되다 보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에 반영되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올해 내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 가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선은 4차선입니다. 세종의 소리 유 기자님. 세종에서 유경규입니다. 시장님이 선거 주요 공약 사업은 비단강 프로젝트, 대중교통부라고 몇 가지 이렇게 떠올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로베이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럼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실 결과 폐기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폐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공약은 제가 그때 공약을 만들 때 분명히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종시 발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굉장히 독자적인, 그리고 이전까지 없었던 공약을 내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폐기하기까지는 이룰 때는 아니고, 어쨌든 제 임기 중에 이 공약을 이루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시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전문가 자문이나 우리 제적 형편을 통해서 조정할 것 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추가 더 이희택 기자님. 예, 득템뉴스 24 이희택 기자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노력을 했는데 미반영된 어떤 국비 사업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시장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단지, 중입자 가속기, 한문화 단지,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도 내년에 가시화한다는 목표를 그동안에 좀 세워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하려면 조금 대평동 종합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라든지 계획이라도 설립이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좀 아쉬웠던 미반영된 국비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여기 설명자료에 나오긴 나오는데,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추경 예산이 좀 과도하게 편성됐는데, 또 그것들이 너무 공약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비판적 의식을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의 어떤 지적들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시의 예산 재정 상황들에 대한 판단에서 어떤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라 말아라고 할 그런 권한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성권은 그 주변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편성을 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할 수 있어도 편성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 편성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주변기관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의회가 지적했대서 제가 듣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식하고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축소될 수 있다면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냐. 민생이다. 민생 위주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된다. 제가 누차 얘기하기를, 예산이 줄어들었다 해서 그냥 줄어든 예산은 위축돼서는 안 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도 있는 부분을 투입해야 된다. 기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때 제가 제 공약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다. 시민 우선이다. 시민들의 재정 부담과 우리 세종시의 발전이 더 우선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세 가지 아쉬운 점이 아쉬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좀 대표적으로 제가 좀 아쉬웠는데, 하나는 그 종합체육시설 건립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그거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아직 예산을 반영시키기에 이른 절차를 지금 밟지를 못했습니다. 사정 타당성 검토가 끝나야 되는데
기재부 예산이라는 게 사전 타당성 검토가 끝나서 그래서 이것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죠. 뭐 그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 세종 제2 컨벤션 센터, 노진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컨벤션 센터가 있긴 있는데 좁죠. 우리가 앞으로 이 컨벤션 도시라든가 관광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제2 컨벤션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쨌든 행복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입니다. 근데 예타를 면제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태우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이렇기 때문에 예타가 면제된다라는 절차가 또 필요해요. 근데 행복청에서 아직 그 절차를 아직 끝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예타 면제 절차를 밟아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글로벌 센터 건립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로 마련시켜서 해야 될 건데 이것도 사전 절차가 좀 미흡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글로벌 센터가 행복청 주관으로 할 거냐, 문화재청 주관으로 할 거냐, 세종시 주관으로 할 거냐라는 주체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에서 재검토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걸 세종시와 문화재청과 행복청이 3자 합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가 주관이 되고 어느 예산에 태울 것인가를 협의를 좀 더 하고 신청을 해라라는 주문이 있어서 올 예산에는 근본 예산은 빠졌습니다만 기회가 되는 대로 협의가 원만하게 완료가 되면 예산 작업을 서두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세 가지 사업 말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제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이번에 수해도 입구에서 우리가 금강변 하천 사업, 금강변 하천 사업이 이번에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가 여기 있네요. 네, 환경부가 이제 이건 국가시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자공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기존의 환경부가 했던 통합하천 사업 대신 국가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작년보다 2천억 원이 증액된 6,627억 원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반영이 되었다. 이 중에서 이제 금강으로 어떻게 할당이 될 거냐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것도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SK 브로드밴드 항목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디지털 미디어 단지라든지 뭐 중립자 가속기라든가 한문화 단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접근하고 계신지. 미디어 단지는 지금 국토부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문화단지는 아직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한글문화단지를 저희들이 좀 정교하게 가다듬은 다음에 내년도 이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립자 가속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국비로 할 것이냐, 또 부처도 다르고, 이게 과기부에서도 있고, 교육부에서도 있고, 산자부에서도 있고, 복지부하고 다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거 워낙 사실은 너무 대담한 공약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은 돼 있지만,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는 것은 민자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따라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것도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 대통령 임기 기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SK 브로드밴드 김우순 기자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교부세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오늘 3시 조금 후네요. 3시 정도에 세종시 의정회에서 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을 접수를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초분에 대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지난 5년 동안 예산을
교부세를 좀 덜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체도 있고 이제 한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도 예전에는 아마 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당연한 게 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떤 생각이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세종시의 공식적인 좀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분에 대한 것만 이제 뭐 5년 뭐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받는 걸로 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결국에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정에서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해주신 것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고 그분들이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지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저는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해주시는 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미 그 의정에는 아니더라도 우리 세종시에 근무했던 분이 이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정도의 액수를 못 받았다라고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공익감사 결과는 각하가 나왔어요. 각하라는 것은 요건이 안 된다.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이건 요건이 될 수가 없다 해서 각하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정에서 권익위에 그거를 청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고마운 사항이지만 저는 저대로 그분들은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고 시는 시 나름대로 과거에 못 받은 부분을 추산하고 계산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과 기초의 일계층제로서 한없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리고 한시법에 대해서 3년마다 이거를 뭐 법을 바꿔가면서 매번 받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종시의 행재정 특례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 수도가 돼야 된다. 이제는 헌법을 바꿔서라도 수도가 돼야 된다는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 또 그러기 위해서 행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런 세종시와 같은 자치단체가 없어서 그걸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그것도 지금 발주해 놓고 있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 입법화 과정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3년마다 연장한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종시의 새로운 행정재정 특례를 법제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기억나시죠? 6월 1일 날 행정수도로 하면서 동시에 우리 세종시에 걸맞는 행재정 특례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이세승 현재 관계자님. 네,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비단강 공동 대표들이 폭행 행사가 있었는데 혹시 그 자리에 시장님이 계셨는지 하고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단체를 계속 유지하고 끌고 갈 것인지 거기에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민간단체,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제가 끌고 갈 일도 아니고 제가 폭정사고 있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그거하고 저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민단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 동향을 다 알겠습니까?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요. 명확히 답변을 안 주셔서 다시 예. 우리 이희택 기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쉬운 예산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 중에 올해 국회 심의 중에 추가로 될 만한 게 혹시 있어도 세 가지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말입니까? 네, 그 중에 있어도 말씀하신 건지.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희들이 정부 예산으로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많이 있지만 요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말고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깎였다거나 그게 아니고 사전에 밟아야 될 행정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행한 뒤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또 추가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 지금 그 기자회견 자료예요. 그때 그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관계국체 협의를 거쳐서
절차 이행한 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게 혹시 예를 들어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같은 건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사전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끝나는 대로 하는데 그것이 시기가 금년도에 그 정기국회 안에 끝나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정부 예산이라는 게 추경이라는 것도 있는 거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더 없으시죠? 더 이상 그 질문하시는 그 기자님 없으므로 더 이상은 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